자, 봅시다, 일단.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두 개가 있는데 두 근이 각각 1과 알파, 마이너스 3과 베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알파랑 베타는 ab랑 이게 값이 뭔지 모르니까 알 수는 없는 상태야, 맞죠? 어떻게든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알파랑 베타를 확인을 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라 했는데, 그 2차 방정식은 x제곱의 개수가 1이라 했으니까, 1x제곱 더하기 뭐 x 더하기 뭐는요, 이 방정식을 만들어내라 이 말이야.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됐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개수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오는 숫자가 여기 올 거고, 그럼 알파 베타를 구하면 a분의 c니까 여기에는 알파 베타가 오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1과 알파를 했으니까 1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두 근에 곱하면은 a분의 c니까 알파인데 그게 b가 될 거고, 그쵸? 마찬가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 플러스 베타를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에 곱하면 마이너스 3 베타인데 그게 a분의 c에서 a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이 주어진 네 가지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해가지고 알파랑 베타, 정확하게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알아내면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1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a인데, 자, 여기서 a가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3알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어떻게? 1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a 하면 3베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이거랑 이것도 연립을 해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알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정리하면 알파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은 0,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은 0 해서 이항을 시켜서 연립방정식을 풀죠. 자, 빼면은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3이니까 베타가 1, 베타가 1이니까 알파는 2, 이렇게 확인이 되죠,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한다 했으니까 두 근을 2랑 1로 가지니까 이거 방정식을 풀면 x-2, x-1은 0 이렇게 돼서 이거 정리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놔두고 그냥 바로 볼 수 있죠. 두 근의 합이 얼마니까?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오면 될 거고요, 맞죠? 두 근의 곱이 얼마? 2니까 a분의 c, 여기 2가 오면 되겠다라고 답을 하면 되겠다 이 말이지. 자, 봅시다.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식을 알파, 베타라 할 때 기억 니은디귿 중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a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1분의 2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봅시다. 그래놓고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4보다 크다. 자, 확인해보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요거 두 가지를 알고 있잖아, 맞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변형 공식에 의해서 뭐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하는 곱셈 변형 공식이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b에서 4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되겠습니까? 됐죠? 자, 이게 반드시 4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알파다라고 얘기를 이게 a라고 얘기를 하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 맞죠? 맞지? 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4. 잠시만. 문제 잘못 적은 거 없죠? 자, 이게 이제 그럼 뭐보다? 4보다 크다. 이게 성립하는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쵸? 문제가 기억이 저걸 물어보고 있다는 건 이해되겠어,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럼 요걸 어떻게 확인을 할 건데요? a제곱 마이너스 4가 4보다 크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서로 다른 수식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4보다 크다. 즉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죠.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4가 4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얘들아? 자, 보세요.
A라고 얘기하는 게 실수잖아요. 그쵸? 맞지? 맞아요. 자, 그럼 봐봐. A는 실수기 때문에 제곱하면 반드시 뭐보다는 0보다는 큰 숫자잖아. 그쵸? 맞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얘들아? 자,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고 있다.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뭘 확인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데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자, 이거 판별식 가면 어떻게 돼요? b가 마이너스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죠? 그럼 마이너스 4ac 하면 8일 거냐 맞죠? 맞지?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커야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거냐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a제곱 마이너스 8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돼요 맞죠? 오케이? 자 기억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기억 맞습니다 그렇죠? a제곱이 8보다 반드시 크다가 성립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이건 뭘 뜻하는 걸까 얘들아?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아이고 잘 잤니? 너라 근데 되게 빨리 온다. 집에 ገብ더라고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뛰어오는데 바람같이 오는구만. 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절대값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랑 같다. 이게 무슨 뜻이라? 알아야지. 무슨 뜻일까? 민규라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얘들아 알파와 베타가 부호가 같단 말이죠. 자 봐봐 알파 베타 둘 다 양수라고 하면은 뭐 2 더하기 3의 절대값이 절대값 2 더하기 절대값 3하고 당연히 같을 거야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 알파 베타를 그러면 자, 절대값 마이너스 5니까 5일 거냐 맞죠? 절대값 마이너스 1이고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죠 맞지? 간단한 거 확인이 되죠? 맞지? 자 그런데 이렇게 해봐 알파가 3인데 베타가 마이너스 2쯤 된다고 해봅시다. 자 두 개 부호가 같으면 같을 수 있을까? 이거 더하면 얼마인데요? 1이죠? 근데 절대값 각각 더하면 얘가 5잖아 그치? 같을 리가 없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합의 절대값이 각각의 절대값의 합과 같다라는 말은 알파랑 베타가 부호가 같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베타가 2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곱해서 2다 알파랑 베타는 부호가 같다 양수잖아 곱해서 양수잖아 맞죠? 그런데 뭐 A는 뭐냐니까 만약에 A가 양수였으면 알파 베타는 둘 다 양수일 거고 A가 음수였으면 두 개 합이 음수면 곱해서 양수가 되는 경우는 둘 다 음수일 거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바로 69쪽 실력업 문제예요. 자 디귿을 볼게요. 그러면 A가 4보다 크면 알파네 알파가 4보다 크면 베타는 0과 2분의 1 사이의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알파 베타가 얼만데요? 알파 베타가 2잖아요 그쵸? 맞지? 자 그러면 알파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얘들아 알파는 베타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죠. 양변을 베타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근데 알파가 4보다 크다면 맞죠? 이해 되겠어? 자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건 베타분의 2 해서 알파 베타가 둘 다 부호가 같잖아 맞죠? 맞지? 됐죠? 자 그러면 알파가 4보다 크다는 말은 양수란 말이니까 베타도 양수겠죠? 그치? 자 그러면 뭐가 가능해요? 4분의 2가 베타보다 작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양변에 베타 곱하고 4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베타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맞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알파, 베타가 부호가 서로 같다 했잖아. 맞죠? 그럼 알파가 4보다 크다는 말은 알파가 양수일 테니까 베타도 양수여야 한다라는 말을 달아줘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베타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디귿도 어떻다? 맞는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되겠죠? 이런 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있냐 없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자 봅시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다 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자 그럼 알파 베타는 근을 구하려면 근해공식 써봐야 되겠죠. 맞지? 근해공식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 이따구로 나와요. 맞지? 그걸 여기다 대입해갖고 정리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치? 자 조건을 보면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인데 이 f알파 제곱을 넣었더니 3알파가 나오고 f베타 제곱을 대입했더니 3베타가 나오는 어떠한 식 fx에 대해서 f-1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이해되겠어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단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다 라고 얘기를 한다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1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이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랬을 때 f알파 제곱이 3알파, f베타 제곱이 3베타 이게 성립을 하는 2차 식이래요 fx가. 자 저게 뭘 의미하는 걸까 얘들아 그러면 f알파 제곱을 넣으면 3알파가 나오고 f베타 제곱을 대입하면 3베타가 나온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해 잘 해야 돼. 좀 복잡할 수 있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 했잖아. 맞지?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요거 해도 뭐가 나올 거란 말이야? 0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쵸? 이해되겠어? 마찬가지 f 베타 자 일단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것도 뭐가 나오겠다? 0이 나오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얘들아? 근이 알파랑 베타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f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f알파 제곱 대신에 뭐라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알파가 나온다. 이게 성립을 해야 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베타가 나온다. 이게 또 성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맞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요한 거예요.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3x라는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근이 알파랑 베타다 이 말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 알파 넣으면은 이 식 나오고 베타 넣으면은 이 식이 나오잖아. 그치?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 식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되겠다? 근이 알파랑 베타죠. 맞지? 되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겠다? 이 방정식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방정식에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이거 넘겨서 마이너스 3x는 0 만든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나오면 식이 인수분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x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럼 이 식이 뭔데요? 이 식이 결국 뭐다? 요거죠.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가지는 식이 지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라는 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뭘 구하라 했어요? f 마이너스 1 구하라 했죠. 자 f 마이너스 1 구하려면 이 식에다 뭐 대입하면 돼요? 이 식에다 뭐 대입하면 돼? 0을 대입하면 되죠. x에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f 마이너스 1은 0 대입하면 0 0 0 해서 1 해서 답이 튀어나오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정리를 하면 여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하고 하는 2차 방정식인데 F알파 제곱이 3알파, F베타 제곱이 3베타가 나오는 방정식 fx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식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을 해서 자, 이 식을 약간 변형을 했죠. 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알파 제곱 대신에 뭐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넣고 베타 제곱 때문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런 식이 성립하는데 과만 보니까 이 식에 알파가 이렇게 들어가고 베타가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 있어. 맞지? 그러니까 f-x-1은 3x라는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 이 말인 거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들어 봤죠. 그러면 이거 넘기면 f-x-1 3x는 0이라는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이 뭐다? 요게 될 거고 두 근이 알파 베타고 그게 문제 처음 주어진 이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x제곱 플러스 1이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f-1을 찾아라 했으니까 x에다 0을 대입을 하니까 답은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죠. 자, 봅시다. 480번.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자, 두 근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머릿속에 반드시 쑤셔넣고 가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이런 방정식의 활용이든 함수의 활용이든지 활용 파트가 많이 나올 텐데 활용 파트를 풀 때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닮음이 사용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삼각형이 나오면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닮음이 나오겠다라는 생각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지? 자, 어떻게 돼요? 이 제일 큰 삼각형과 이 중간 크기 삼각형과 여기 위에 있는 이 작은 삼각형들이 싹 다 닮음들이에요. 그쵸? 맞습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 직각에 동그라미 x 하면 동그라미 x다 해서 90도니까 여기가 직각이면 당연히 여기 동그라미,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 동그라미니까 여기가 x에서 삼각형이 동그라미 직각 x 들어가는 게 3개가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 닮음이라는 거 삼각형들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AB가 알파, BC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가 나오는 값이고, 알파, 베타는 5가 나오는 값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파, 베타가 뭔지 필요는 없습니다. 맞지? 구하면은 대도 안 한 그래mus 써서 숫자를 구해야 되니까.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한다. 이게 뭐냐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의 두 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 정사각형, 여기 있는 안에 내접한 정사각형이죠. 이 정사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어떻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라고 하자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그랬을 때, 두 상수 m과 n에 대해서 mn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는 구할 수는 있지만, 근의 공식 써서 더럽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조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주어진 게 무슨 도형이다? 정사각형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러면 가로, 세로의 길이가 싹 다 같을 거예요. 그쵸? 가로, 세로를 내 마음대로 미지수, K라고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자, 둘레가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둘레가 4K일 거고요. 맞죠? 넓이가 뭐가 되겠어? K제곱이겠죠? 맞지? 자, 4K랑 K제곱을 우리가 알파, 베타로 표현을 해서 값을 찾아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니? 자, 그럼 자 봅시다.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를 베타 마이너스 K라고 할 수 있죠. 됐지? 여기를 뭐라고 할 수 있다? K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알파 마이너스 K고 여기를 K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됐지? 자, 그럼 여기서 닮은 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제일 큰 거부터 볼게요. 제일 큰 거, 높이랑 밑변의 비가 알파 대 베타예요. 그쵸? 그리고 이 제일 작은 거는 뭐예요? 높이랑 밑변이 알파 마이너스 K 대 K고요. 이 삼각형은
높이랑 윗변의 b가 베타 마이너스 k죠, 맞지? 이 b가 싹 다 어떻다?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닮음이니까. 맞지, 승환아?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요 방정식에 대한 4k랑 k제곱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닮은 비를 이용을 할 겁니다. 단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사용을 해야지 k의 값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닮은 비를 뭘 써볼까? 아무거나 해도 돼요. 1, 2, 3번 세 개 다 같으니까 1, 2 하든가 1, 3 하든가 2, 3 하든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뭘 해볼까? 뭘 해볼까? 뭘 해볼까? 요거 해볼게요, 요거. 자, 이거 두 개로. 자, 비례식 어떻게 보면 내항의 곱과 k제곱과 외항의 곱이 어떻다? 같다. 이게 비례식이잖아, 맞죠?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 해도 되고요. 요거 두 개 해도 되고, 요거 두 개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제일 편해 보여서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자, 해볼게요. 자, 그럼 k제곱은, 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k 알파, 마이너스 k 베타. 그러면 마이너스 k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되겠죠, 전개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럼 k제곱, 이항시키면 없어졌고, 알파 베타는 뭐다? 5고요, 맞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도 5예요. 그게 0이네, 그쵸? 끝났네. 그럼 k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k가 1이니까 둘레 길이는 얼마? 4. 넓이는 1. 이렇게 되는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m은 뭐예요? 2차 방정식 두 분의 합이 5니까 m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고요, 맞지? 자, 두 분이 4랑 1이니까 두 분의 곱하면 n은 또 곱해서 4다. 이렇게 mn을 찾을 수 있겠네, 그치? 오케이.